자,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성립할 때 저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뭐 합곱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조사해 봅시다. 근거 계승관계 A, 알파 베타는 5A-1 인데 A가 음수랍니다. 그럼 합도 음수가 되고 곱도 음수가 된다는 얘기죠. 두근을 더해서 음수,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두근의 보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베타의 절대값이 큰데 둘을 더해서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음의 절대값이 크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지금 베타의 절대값이 크다는 뜻은 베타라는 근이 음근이고 알파가 양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식이 다시 풀리죠. 2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3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요 위에 있는 식을 베타로 정리해 봐요. 그러면 이게 A-알파가 되죠. 그렇게 되겠죠. 네. 이걸 정리합시다. 얘를. 이걸 베타로 정리하게 되면 2알파 마이너스 13이 돼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대신에 2알파 마이너스 13. 그게 A. 자, 그리고 나면 3알파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게 A란 뜻이고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식이겠죠. 여기 있는 식. 여기도 똑같이 이 베타를 대입해요. 그러면 알파 2알파 마이너스 13. 그게 5A 마이너스 1.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3알파는 5 가로 A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합니다. 알파로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면 3알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 정리해보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3알파 15알파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6 넘기면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8 알파 플러스 66 0 2로 나옵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4알파 플러스 33 0 알파 여기 1 11 3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알파는 3 또는 11이 되겠죠. 근데 알파 값을 알았으니까 베타 값도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알파가 3이라면 베타는 여기 있어요. 3 집어넣으면 2, 3은 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7이 되나요? 두 번째 알파가 11이라면 베타는 22 마이너스 13 9. 근데 아까 이걸 만족해야 되죠. 알파는 양수, 베타는 음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 얘가 답이네요. 따라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계산하시오. 3의 세제곱 27,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의 제곱 49, 그래서 76, 네, 이렇게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런 거를 참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알파와 베타의 관계를 가지고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옆으로 여러 번 했는데 자꾸 틀리세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쉬운 것도 자꾸 틀리셔가지고 좀 걱정해요. 작년도 설하고 시험에도 있던데 보니까 내가 작년 시험지를 분명히 내가 시험지를 보고 나름 분석을 했는데 왜 까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문제 유형이 설하고에서 한 4년 전, 한 4년 전쯤에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나왔더라고. 보니까 작년에 나왔어. 어제 이거 설하고 시험지를 받아서 푼 사람도 있거든요. 작년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똑같진 않지만 다른 형태로. 근데 그걸 못 맞히셨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F 만약에
뭐 3이 1, F2가 1. 그럼 2차식은 fx는 일단 2차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하에 x-2, x-3 이렇게 분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똑같은 숫자가 아니고 다른 숫자가 붙어서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 x가 여기는 3이나 2가 x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숫자도 똑같잖아요. 이게 x로 바뀌면 얘도 x로 바뀌는 거니까 뒤에 이렇게 x가 붙는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도 했었어요. F알파는 2알파, F베타는 2베타. 이거 아까 그 내용이죠. fx는 x-알파, x-베타 플러스 2x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이 문제 때문에 이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 fx는 어떻게 써질까요? fx는 x-알파 제곱, x-베타 제곱 더하기 이게 x로 바뀐 거죠? 그럼 얘도 지금 x인 상태예요. 똑같아. 이게 x면 얘도 x가 되는 거고 이게 x면 얘도 x가 되는 거라 이게 x로 바꾸면 뒤에 플러스 2x가 이렇게 붙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시 갑시다. 이 문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1 이 됐고 이거는 하나가 더 필요한데 알파 베타를 관계식에 대입해요. 알파 마이너스 대입합시다. 베타는 같은 꼴로 따라 움직일 테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 있는 이 식이 알파나 베타 보이기 때문에 얘를 바꿔도 되겠지만 뭐 차수를 바꾸게 되면 또 문제가 곤란해지니까 이 뒤쪽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여기는 이 식 f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알파 자리 대신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럼 얘를 정리하면 4알파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를 그럼 이렇게 따지면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베타 제곱도 이 구조를 따라 움직이겠죠. 4베타 제곱 플러스 4가 돼요. 그리고 나면 fx는 x 마이너스 얘를 따라 쓰는 겁니다. 얘네들을. 이게 근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알파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근데 대신에 뒤에 따라 붙는 거는 이게 퉁쳐서 x로 갔기 때문에 얘도 퉁쳐서 x로 간다는 얘기죠. 4x 플러스 4 이렇게 따라 붙는 거예요. 얘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x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런 꼴이 되겠죠? 좀 더 정리가 필요해요. x제곱 마이너스 얘를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x 얘는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런 꼴로 이제 숫자를 대입하는 거죠. x제곱 얘는 보면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그럼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 얘가 플러스 1 플러스 4x 플러스 4 따라서 fx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pq 값을 구하시오. p는 5 q는 5 둘을 더하면 10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구조를 좀 잘 이런 문제 계속 풀 때마다 구조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3년 전에는 두 문제 연속, 한 시험에서 두 개가 같은 개념이야. 하나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작년에는 또 다른 형태로. 그럼 너무 그런 문제들 선생님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연습합시다. 자, 다음. 여기까지만 수능형 연습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잠깐 미리 말씀드리겠네요.
여기까지는 확실하게 중간고사 범위일 겁니다. 근데 이 뒷부분부터는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의 초반부는 시험에 들어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2차 함수까지는 무조건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풉니다. 다 풀어요. 나온 문제는.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있죠? 이쪽부터는 유형 문제만 푸세요. 이게 지금 이쪽 앞쪽에서 우리가 풀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내신 잡는 종합 문제, 그 다음에 수능 녹인 변별력 문제. 이건 빼고 유형만 빨리 푸세요. 일단 유형만. 기말고사 범위는 또 그때 다시 준비할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그 상황에 일단 이게 빨리 끝내놓고 시간 되면 최소한 이게 내신 잡는 종합 문제 이 정도는 다시 한번 풀어본다 하더라도 이쪽에 너무 매달리다 뒤에 진도를 못 끝내면 그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유형 문제 있죠. 이렇게 유형별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내신 종합 문제랑 그 다음에 수능 영역 문제는 일단 빼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쪽으로 집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를 풀어야 됩니다. 이 704번은 반가운 분들 많죠? 이거 얼마 전에 모의고사 풀었던 문제지? 자, 704번 그림과 같이 아래로 부록한 포물선이 직선 x 플러스 6과 그림을 좀 크게 합시다. 자,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포물선과 저 직선이 두 점 AB에서 만나고 그 AB에서 X축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알파, 베타라 불렀는데 B와 C의 길이, 이 길이가 2분의 7이에요. 그럼 이 길이도 2분의 7입니다. 이유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2분의 7이면 이 길이도 2분의 7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알파에서 2분의 7만큼 더한 게 베타가 되기 때문에 베타는 알파 플러스 2분의 7이라고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지금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 알파, 베타의 값을 찾아야 돼요. 어쨌든 알파 값만 구하면 어쨌든 베타 값은 저절로 구해지겠지만, 그럼 알파, 베타가 누구냐면, 점 A와 점 B의 X좌표들을 써놓은 거죠. 그럼 얘네 두 점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립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죠. 얘랑 연립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이 BC의 길이가 2분의 7이니까 AC의 길이도 2분의 7인데 AC의 길이는 얘네 둘의 차이예요. 결론은 알파와 베타 두 근의 차를 말하죠. 이 말을 해석하면 두 근의 차가 2분의 7이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럼 두 근의 차를 배웠잖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는 오른쪽이 베타, 왼쪽이 베타 알파라 써 있으니까 두 근의 차를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죠? 두 근의 차 구하는 공식. 절대값 A분의, 근데 아래로 부록하니까 그냥 A라고 씁시다. 루트 B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6. 그럼 정리해보면 A분의 루트 1 플러스 24A가 되죠. 걔가 2분의 7이에요. 그럼 여기 2 1로 곱해지고 7은 1이 곱해지겠죠? 그래서 2루트 1 플러스 24a는 7a. 양변을 제곱하면 4 플러스 96a는 49a가 되죠. 네, 이거 4가, 제곱은 4가 되고 4가 분배되고 얘는 제곱시키면 이렇게 돼요. 그럼 1로 넘어가면 자리가 이쪽에 쓸게요. 49a 제곱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49, 여기 1, 이쪽에 2, 이쪽에 2. 이렇게 곱하면 98, 이렇게 곱하면 2,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면 답이 나와요. 따라서 A 값은
양수라고 돼 있잖아요. 이쪽에 A 값은 음수가 나올 테니까 A 값은 알파 값이에요. 쓰다 보니까 지금 A로 바뀐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A 맞네요. 여기 A를 구하는 거였죠. A 값은 2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럼 A가 2가 됐다는 얘기는 여기는 포물선의 X제곱의 개수가 2라는 뜻이고 지금 우리는 알파 베타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A를 여기를 알파 베타를 구하려면 요 A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죠. 자, 뭐 이걸 직접 알파 베타를 구해도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인수분해 되네요. 되면 그냥 하면 되지 뭐. 안 되면 이게 만약에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그럼 이걸 구해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근과 계수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 두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고 근데 얘는 인수분해 돼요. 2x, x, 여기 2, 여기 3,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 그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근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는 근 하나는 2. 그래서 걔네 여기다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덧셈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풀기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많지 않아요. 이 절대값이 포함된 2차 함수. 위에 있는 이 fx는 두 개를 풀어야 됩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그럼 축을 기준으로 축의 왼쪽 오른쪽이 y축을 기준으로 y축 왼쪽 오른쪽이 이게 아마 값이 음수가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네. 여기 원점. 축의 왼쪽은 밑에 걸 그리는 거고 축의 오른쪽, y축 오른쪽은 위 걸 그리는 겁니다. 근데 각각 그리려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래프 중에 이차함수 가장 중요한 축의 위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축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2a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b. 그럼 얘는 2분의 1이 축이 되고 얘는 부만 반대니까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죠. 그럼 하나는 축이 여기 있다는 거고 하나는 축이 여기 2분의 1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축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에 있다. 위로 볼록한 포물선 둘 다.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는 y축 오른쪽은 얘를 따라 그리고 y축 왼쪽은 얘를 따라 그리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y 위치,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포물선에 꼭지점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꼭지점을 다시 구해봅시다. 여기다 이제 2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집어넣어서 4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8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7 뭐 여기쯤 된다고 칩시다. 둘 다 답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그럼 여기서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 y절편 값이 마이너스 2예요. 뭐 여기쯤 있다고 치고 이렇게 되는 그래프. 반대로 얘는 대칭 관계로 y축 왼쪽 그릴 때는 얘 밑에 걸 그리잖아요. 근데 얘랑 잘 보시면 축의 위치만 틀리고 꼭점 좌표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려고 대칭 관계로 이렇게 그려짐이 대칭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그려지리라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 주어진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대칭 형태로 이렇게 산 모양 두 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함수 있죠. 이 fx는 함수 자체가 어디를 넘어가지 않냐면 이 값의 크기를 넘어가지 않죠. 모든 함수 값이 항상 마이너스 4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지? 모든 함수 값이 얘가 가장 높잖아. 이 값 전부 다 밑에 함수 값이 있기 때문에 fx 값 전체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텐데 이거 왜 써놨냐면 저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우리는 치환할 거예요. 이거 fx가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t 같은 걸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y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5가 되고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이 범위를 그린 거예요. 이 fx가 지금 t로 치환된 상태니까 t는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를 그린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별거 없어요. 아래로 이렇게 한 포물선이죠. 이렇게. 물론 이게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이런 좌표 평면에다가 아래로 이렇게 한 포물선이 그린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축의 위치를 보니까 네, t는 마이너스 3에 있겠네요. 근데 마이너스 4분의 7이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죠. 여기쯤에 마이너스 t 값이 마이너스 4분의 7이 있어요. 걔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그린 거니까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그려가겠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렸을 때 최소값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옵니다.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값이 나와요. 그럼 t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겠죠.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마이너스 18, 플러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최소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림과 같이 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a와 b로 뒀는데 5a 길이의 3배가 5b 길이래요. 그럼 내가 이 길이를 만약 알파로 두면 얘는 3알파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여기 길이는 알파지만 좌표점은 마이너스 알파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이 길이의 3배니까 여기 있는 좌표점은 3알파, 0으로 가겠죠. 일단 3알파로 써놓을게요. x좌표만 쓴 겁니다. 자, 근데 이 포물선만 만족하는 두 개 근은 3알파와 마이너스 알파가 이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이게 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근의 합, 3알파와 마이너스 알파를 더한 두 근의 합이 여기 나와 있죠? 2라고. 그럼 알파 값이 구해졌네요. 알파는 1. 그 다음 이것도 많이 했잖아, 얘들아. 이제 그만해야지. 이것도 그만해야 되잖아. f라는 건 이 함수예요. 근데 f는 얘네 둘만, f-알파와 f3알파만 0이 되는 겁니다. 권리죠. 얘네 둘만 0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이 함수식에서 0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얘도 지금 0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뜻은 모양만 저렇지 실제로 얘는 마이너스 알파이거나 3알파이거나 이겠죠. 근데 위에서 우리가 지금 알파 값을 구해놨잖아요. 그럼 여기다 차분하게 이제 알파 값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1, 3 이렇게. 그리고 넘기죠? 넘기면 3x는 k-1, 여기서 3x는 k 플러스 3,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k-1, x는 3분의 네, 뭐 잘못 쓴 거 없죠? 갑자기? 네, 잘못 쓴 거 없어요? 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었잖아요? 두 근의 합, x의 합 3분의 2k 플러스 2. 근데 문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양변에 3 곱하면 2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입니다. 넘어가면 2k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가 되겠죠. 그림과 같이 a, b 여기가 a, b래요. b가 2라고 되어 있죠. 여기 a, 2 여기는 0, 마이너스 2 아니 문제는 왜 이래요? 그냥 처음부터 2를 주면 되지 굳이 또 따로 이렇게 2를 쓰는 거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문제를 복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게 좀 옛날 문제인데 이게 예전에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모의고사 문제도 14번 해서 14-1번, 14-2번 이렇게 두 개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렇게 안 나오죠. 다 독립적으로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대부분 다 보면 이게 1번에서 b값을 구했어야 되는 거야. 어떤 이유로 1번에서 b값을 구하고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하는 그런 꼴인데 1번을 잘라놓고 이제 2번이 이쪽 단원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이랬고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 포물선 보세요. 이 포물선은, 이게 지금 꼭지점이잖아요. y는 k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여기 a, 2를 지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k를 놔두지 마시고, k는 그냥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에 그냥 제곱 앞에 있는데 개수라고 생각했는데, 이 점은 지나니까, 미지수를 여러 개 남발하지 말고 하나를 통일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요. 그러면 y는 2, x는 a가 되니까 ka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ka 제곱은 4가 되고 따라서 k 값은 a 제곱분의 4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a 제곱분의 4를 이렇게 쓰시자는 얘기죠. 미지수 하나를 통일해서. 그럼 여기는 이 직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직선도 원래 처음에 써지기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mx 뭐 이런 꼴이었을 거란 얘기죠. 근데 얘도 이 점을 지나가잖아 지금 a, 이런 점을. 그럼 이렇게 m이라는 모르는 문자를 두지 말고 직접 대입을 하자는 뜻이죠. x에다 a를 대입하면 ma 따라서 m의 값은 a분의 2 여기 대신에 a분의 1을 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대입해 푸시든지 아니면 증가량을 푸셔도 돼요.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이 직선의 기울기죠. x의 증가량이 a일 때 y 증가량이 2니까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 a분의 2 이렇게 쓰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두 개의 그래프를 찾았어요. 얘가 fx고 얘가 gx입니다. 이 식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풀어야 돼요. fx는 gx의 두근의 차. 그럼 이걸 넘겨야 되잖아요. fx-gx는 0. 이게 2차 방정식이거든요. 2차와 1차를 빼면 2차식,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차. 그럼 또 요즘 봐봐. 계속 두근의 차가 계속 나오지. 판별식, 근과 계수 관계를 두 개만 외우지 말고 두근의 차도 꼭 외웁시다 하고 했던 이유가 은근히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거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가지고 유도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는 거는 너무 소모적인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외우자고 말씀드렸던 거죠. 일단 그러면 fx에서 gx를 빼야 되잖아요. 여기가 fx고 얘가 gx예요. 빼보라는 얘기죠. a제곱분의 4x제곱 마이너스 2 빼기 a분의 2x는 0. 이게 차수를 좀 맞췄으면 얘가 이제 앞으로겠죠. 마이너스 a분의 2x 마이너스 2는 0. 이게 저거예요. fx-gx를 쓰신 겁니다. f-g를 이제 썼다는 뜻이죠. 거기에 두 근의 차이를 계산하잖아. 두 근의 차. 공식 있었잖아요? 공식. 절대값 a분의, 어차피 지금 a는 양수값이라, 그렇죠? 뭐 절대값 씌워지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a 제곱분의 4. 분의 루트 b제곱, 이거 제곱. 분수 나왔다고 그냥 너무 당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얘 제곱하면 a 제곱분의 4. 마이너스 4 곱하기 a 제곱분의 4 곱하기 b, c,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a 제곱분의 4 분의 루트 a 제곱분의 4, 얘는 a 제곱분의 32, 둘 합치면 a 제곱분의 36. 글씨 너무 작나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글씨 보입니까? a 제곱분의 루트 a 제곱분의 36. 얘는 4고. 근데 이 두 근의 차가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6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이 분모를 여기다 곱하게 되면 이걸 곱하게 되면 a 제곱분의 46, 24. 그죠? 는 조금만 정리하면 a분의 6이 나오죠. 이렇게. 루트 a 제곱분의 36은 a분의 6이 나와요. 약분하면 여기는 1, 여기는 4가 남고 양변에 a 제곱을 곱합니다. 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도 돼요. 그러면 a 제곱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4a 따라서 a-4 0 따라서 a 값은 0 또는 4. 근데 a 값이 양수값이니까 4를 취해야 되겠죠. a4.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fx가 이거예요. a에다 4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y는 여기다 4 집어넣으면
16분의 4, 4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 이게 fx예요. fx. 됐죠? 그럼 그 fx가 0이 되는 원리가 얘가 0이 되는 방정식의 두근의 곱 구하는 공식. 알파 베타는 a분의 c. 정답은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어떤 친구들은 어제 공부한 거야 이거? 그렇지 않니? 어제 공부하고 다른 분들은 좀 며칠 지나긴 했지만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직선 y는 n이 이 참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x좌표 y좌표 각각 x1, x2라고 할 때 저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시오. 문제가 이게 단순하지 않았죠? 생각보다 조금 좀 복잡했었어요. 일단 뭐 해야 되냐면 이 방정식 얘네 둘의 교점의 좌표를 찾기 때문에 쟤네 둘을 연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얘네 둘을 연립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n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과 y는 n이라는 x좌표 표현한 직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걔네 둘이 만나는 교점에 하나를 x1, 하나를 x2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x1과 x2 두 근의 합이죠. 계산해보면 4가 나오고 x1 곱하기 x2 두 근의 곱을 계산해보면 4-n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왜 여기다 굳이 절대값 씌워놨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절대값을 씌워놨다는 얘기는 안에 들어있는 게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바깥에 나오는 모양이 좀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뭔가 양음이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야 되는데 두 근을 더해서 양이 된다고 해서 이 x1과 x2의 양음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더해서 양이라고 해서 둘 다 양이라는 보장은 없잖아. 둘 중 하나가 양이고 둘 중 하나 음인데 양의 절대값이 크면 이게 답이 양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결론은 부호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두 근의 곱이 4-n이야. 근데 이 n값이 0, 1, 2, 3, 4 정도가 되면 이 두 근의 곱은 0 이상의 양수라 봐도 되겠죠. 그럼 절대값의 의미가 두 근의 양수, 더해서 양수, 곱해도 양수라는 얘기는 두 근 모두 양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n값이 만약 4를 넘어가 5가 돼. 그럼 곱하면 음수, 더하면 양수? 그럼 두 근의 부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또 범위를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범위,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1 이상, 4 이하라고 칩시다. 그러면 결국은 두 근이 모두 양수를 뜻한다는 얘기죠. 두 근 모두 양수. 이유는 더해서 양수, 곱해서 양수. 두 근 모두 양수. 됐나요? 그럼 저기는 저 표현은 2분의 절대값은 이제 필요 없죠. x1 플러스 x2.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2분의 이거 x1 플러스 x2의 값을 알아요. 우리가 4라고. 답이 자연수 맞네. 이제 해석을 잘해야 돼. 이제 남은 거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n값을 구하는 겁니다. n값의 개수를. 근데 n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이 조건이 전부 다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연수 2라는 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자연수 n값은 전부 다 저 조건을 만족한다. 1, 2, 3, 4가 모두 다 저 관계식이 자연수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니 n의 개수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번엔 n이 4보다는 큽니다. 하지만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때는 두 근의 부가 달라요. 얘가 음수, 얘가 양수. 그렇죠? 그럼 느낌상 그냥 얘를 음수로 봅시다. 얘가 음수, 얘가 양수. 두 근 중에 하나가 양, 두 근 중에 하나가 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쟤는 마이너스를 붙여 나오고 네, 얘는 그냥 나오고. 근데 쓰고 나서 보니까 얘가 이게 뭐예요? 두 근의 차 아니야? x2-x1이잖아 결국. 이게 두 근의 차야. 또 두 근의 차야. 또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 이 방정식의 두 근의 차. x2-x1. 절대값 a분의 1분의 루트 b제곱 16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플러스 4n. 그럼 얘는 루트 4n, 루트 4n은 2루트 n으로 볼 수 있죠. 여기 2루트 n이 들어가요. 약분하면 루트 n. 자, 다시 문제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값, 절대값이 포함되었던 저 분수식을 썼더니 이 답이 자연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n값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루트가 자연수가 되려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n이 제곱수여야 돼요. 어디 범위 안에 있는 제곱수? 이 범위 안에 있는 제곱수. 그러므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3의 제곱부터죠. 2의 제곱은 4에 걸치기 때문에 안 돼요. 3의 제곱, 4의 제곱해서 어디까지? 100까지 가니까 10의 제곱까지. 총 몇 개? 8개.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 1, 2 빠졌으니까 여긴 8개. 그럼 위에는 4개, 아래는 8개. 따라서 총 12개의 n값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참으로 만든다.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알파, 0과 베타, 0에서 만나고 있죠. 이게 근이라는 뜻이에요. 2차 함수는. 그 다음 이 직선은 알파, 0과 여기 감마, 0에서 이 포물선과 만난답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이고 이 간격이 5이고 감마 마이너스 알파가 3이고 요 간격은 3이고 G0의 값이 마이너스 3일 때 그렇죠? G0 G0이 뭐예요? 이 직선의 y절편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큰 의미, 지금으로 봐서는 얘기는 여기면 모를까 여기면 모를까 여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지금은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딘가에 다른 데서 써먹겠죠. 자, 어떻게 써야 되는 이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식이 너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간격은 나와 있지만 각각 알파, 베타, 감마가 어딘지 전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fx는 최고차항계수 1인 1차 함수, 2차 함수. 그러니까 얘가 x-알파, x-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으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요거 찾아야 돼요. 얘 교점. 얘 교점 어떻게 찾습니까? fx와 gx가 서로 같게 만드는 교점에 누가 있냐면 알파와 감마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일로 넘어가게 되면 fx-gx는 2차에서 1차를 빼도 어차피 2차입니다. 그리고 2차 함계수가 1이라고 있으니까 여전히 얘도 x-알파, x-감마로 인수분해가 돼 있어야 되죠. 얘네들이 근이니까. 이 식을 gx로 정리해 볼까요? 어차피 지금 g0의 값이 필요한 거니까. gx로 정리하게 되면 넘어가면 fx x-알파, x-감마가 됩니다. 그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x-알파, x-베타가 제일 윗줄에 보면 fx로 돼 있고 이걸 뺀 거예요. 분배할 필요 없습니다. 공통인수가 보이잖아요. x-알파, x-알파 인수분해 가능해요. 그럼 x-알파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x-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 얘랑 지워주고 x-알파 곱하기 감마 마이너스 베타인데 감마 마이너스 베타 얼마예요? 요 간격이었잖아. 감마에서 베타까지의 간격 3. 이건 이게 3이니까 gx는 3 가로 x-알파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 g0의 값이 저 의미 없었던 g0이 이제 여기서 의미가 생기죠. x에 0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알파 따라서 알파의 값은 1이 됩니다.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알파가 1이에요. 이거 지울게요. 알파가 1이야? 근데 얘는 2보다 5만큼 크니까 얘는 6이야. 얘는 3만큼 크니까 감마는 9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구하라는 값은 F16의 값을 구하라는 뜻이고 F16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았던 게 알파가 1이면 베타는 얼마입니까? 말한 6이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x-1, x-6 이 되고 F16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15 곱하기 10, 150이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다음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
저 만나는 y축과 만나는 교점은 C,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AB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C는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교점 y절편 x의 0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여기 3a 플러스 3. 그럼 얘는 근이잖아. 포물선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이니까. 그럼 근 찾으려면 혹시 이게 인수분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네요. 여기 a 플러스 1과 3의 곱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3a 플러스 3이 나오고 여기에 마이너스고 여기에 마이너스면 곱해서 플러스 더하면 마이너스인데 둘을 더하면 정확히 a-4가 나오죠. 그럼 따라서 이 방정식은 x-얘랑 x-얘랑 근이 되니까 x값은 a 플러스 1 또는 3입니다. 이제 누가 더 큰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판단 기준이. a가 0과 2 사이. 거기다 1 더해봐야 1과 3 사이. 그럼 얘가 3이니까 여기가 b라는 x좌표가 3이고 얘가 a 플러스 1이라는 뜻이네요. 이렇게. 다 됐네 그러면? 다 되지 않았나요? 이 넓이를 s라고 하고 a의 관계식일 테니까 sa라고 합시다.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이거 뺀 게 밑변이잖아요. 그럼 2-a 곱하기 높이 3a 플러스 3. 3을 뺍시다. 2분의 3 가로 2-a a 플러스 1. 자, 이 함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차피 범위가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범위 양쪽 끝값이 없잖아. 그럼 보나마나 양쪽 끝값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닐까? 만약에 생각해봐. 이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여기 있어. 여기에 a가 0, 여기에 2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래프는 이 값을 떼고 가는 거잖아. a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값을 떼고 가는 거죠. 그럼 여기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요 2를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가 바로 밑에 있는 값인데 그걸 정의 못한다니까 수학적으로. 이 바로 밑에 있는 값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 그럼 정의를 못해요. 현대 수학에서는 아직 2보다 작으며 가장 가까운 실수값을 정의 못 내리고 있어요. 이거는 극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극한도 말 그대로 한참 매우 거기에 가까워진다는 것뿐이지 그 값을 알지는 못합니다. 가끔 애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 이거 아닐까요, 선생님? 얘는 1.9땡이고 1.9땡은 2분의 19에서 1 빼는 거니까 2분의 18이다. 얘는 9야, 9. 뭐야? 9분의 2. 이건 2야, 2. 얘랑 얘는 같은 숫자야. 이게 다른 숫자가 아니야. 이게 같은 숫자야. 그래서 어떻게 1.999랑 어떻게 2가 똑같습니까? 이거 예전에도 중학교 때 수업할 때 설명했었어. 봐봐. 파이가 있어. 파이를 정확히 3등분해. 이 넓이가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3분의 1. 얘 얼마야? 3분의 1. 얘 3분의 1이지. 그래서 3분의 1이 얼마니? 0.33333이잖아. 0.3333을 3번 더한 거라고. 그럼 0.9999가 될 거 아니야. 이게 1이라고. 한 판이잖아, 한 판. 같은 값이야, 이거. 다른 값이 아니야.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범위 양쪽 끝값이 없는 이차함수 문제를 풀 때는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무조건 꼭지점이야. 여기나 여기서 최대 최소가 나올 수가 없잖아. 값이 없는데 어떻게 최대 최소를 구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범위 양쪽 값이 없는 상태에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아, 꼭지점의 좌표가 최대겠구나라고 생각을 문제를 한번 풀면 되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또 왜 분배하고 있니? 2차 함수는 포물선이 인수분해 돼 있으면 절대 분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그리면 돼. 위로 블록하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겠네. 0 되는가? 요거는 2겠네요. 그럼 당연히 꼭점은 이 사이 두 값의 중점, 평균값, 둘을 더한다면 2로 나눈 값. 2분의 1이 A 값이 주어지게 되면 최대값의 위치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2분의 1을 대입해요.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분의 얼마야 이거? 갑자기 계산하는데? 네, 2분의 3. 그렇죠? 네, 답은 8분의 27.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약간 A와 B가 약간 위치가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는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얘랑 얘랑 같은 위치에 있었을 거야. 그 정도 차이점이지 내용은 완벽히 똑같은 거니까 아마 풀다 보면
아, 저 문제라는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죠. 이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을 F라고 합시다. 얘를 FX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얘를 GX라고 할게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계망치가 생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구하지는 않잖아. 보나마나 저 삼각형은 두 개의 삼각형을 나누어서 풀겠죠.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삼각형 ACD 넓이에 삼각형 BCD 넓이를 덧셈하는 거잖아요. 그럼 삼각형 ACD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CD 곱하기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A에서부터 CD까지 수선의 길이 얘를 그냥 H1이라고 합시다. H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BCD의 넓이는 다시 CD가 밑변 길이가 돼요. 곱하기 여기 B에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길이를 H2라고 합시다. 얘는 H2 이렇게. 그러나 수선하고 쓰고 나서 보니까 2분의 1 CD가 서로 겹치지 않나요? 그 H1 플러스 H2의 합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CD가 뭔지를 봐야 돼. CD 이제는. C 여기, D 여기. 이게 뭐냐면 X값 K를 집어넣어서 나온 위로 볼록한 함수값의 Y좌표. X값에 K를 집어넣어서 나온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Y좌표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는 이 위치를, 이 Y좌표를 FK라고 두고 여기는 C의 Y좌표를 GK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이 길이는 2분의 1 곱하기 FK-GK 에다가 H1 플러스 H2를 계산한 거예요. 이제 써놓을게요. H1 플러스 H2가 됐는데 이제 하나씩 조사해 봅시다. 이거 살짝 지울까요? 보기 좀 불편하니까. 봐. 여기가 어디야?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의 Y좌표. 여기가 4죠. 근데 의미 없어요. 그냥 이 점의 X좌표가 어딘지가 중요해. 이 점의 X좌표는 0이 있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점 B. 점 B는 위아래 볼록한 두 개의 포물선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그럼 둘을 연립해야 돼. 얘랑 연립. 그럼 여기 있는 식과 여기 있는 식을 서로 갖다 두고 이걸 넘기면 되는 거니까 2x제곱 마이너스 7x는 0이에요. 그렇죠? 이건 x로 묶을 수 있죠? 그럼 2x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따라서 x값은 0 또는 2분의 7이 나오는데 0은 어디예요? 여기를 말해요. 누가 더 뻔한 y축에서 두 점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나머지 2분의 7이 여기입니다. 여기 점 B의 x좌표 2분의 7. 그럼 근데 이게 왜 필요하죠? 아까 우리가 H1 값이 여기였잖아? 이 길이랑 같지 않아요? 이게 H1이에요. H2는 여기 길이잖아. H2는 이 길이와 같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부터 이 B의 x좌표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이게 H2잖아요. 그럼 결론은 H1과 H2를 더한 거는 0에서부터 2분의 7까지 길이니까 이 길이가 2분의 7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실까요? 지금 이해됐니? 네. 그럼 이것만 찾으면 되죠. 이것만. HK-GK. HK는 아까 FK-GK. FK는 그냥 여기다 K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K 대입해요. 여기다 따로 쓸까요? 여기 살짝 지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4. 이게 FK예요. GK. 여기다 K를 집어넣지? 빼는 거야. 그럼 반대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 그럼 얘랑 지워지고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7K가 되죠. 요 위치에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7K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남은 건 요게 이 넓이가 언제 K값 언제에서 최대를 갖게 되며 그 최대 넓이를 S라고 하자. 결론은 여기가 언제 K에 무엇을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옵니까? 물어봤는데 이거 조금만 정리해보면 여기 2분의 7과 2분의 1을 곱하죠? 그러면 4분의 7이 돼요.
곱하기 한 다음에 얘 마이너스 1 바깥으로 끄집어냅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7K 이렇게 되지 않아요? K도 같이 빼내 그러면 아예 마이너스 2K를 빼내. 그럼 마이너스 2K로 나누죠? 그럼 K가 남고 마이너스 2K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남아요. 이렇게. 그럼 아까랑 비슷하잖아. 얘 어디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라고. 인수분해 돼 있잖아요. 이게 0이 되는 값 0. 이게 0이 되는 값 2분의 7. 가운데 뭐가 나오죠? 최대값의 위치. 그래서 얼마? 얘네들을 더한다면 2로 나눈 값이니까 4분의 7. K값이 4분의 7이 됐을 때 4분의 7을 집어넣은 게 S의 최대값이에요. 그럼 4분의 7 곱하기 4분의 7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4분의 7 집어넣어요.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14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4분의 7 이거 곱한 값이죠. 그럼 얼마예요 이게? 32 분의 7의 세제곱. 일단 계산하지 마자. 여기 숫자 보니까 계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32분의 72가 자리 없어서 일단 이거 살짝 올려놓고 여기다 쓸게요. 자, 문제 뭐라고 돼 있었냐면 K가 알파일 때 최대값 갖는다. 얼마? 여기 K값 4분의 7일 때 넓이 S의 최대값 이거 32분의 7의 세제곱 됐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 돼요. S분 일단 이거는 7알파의 제곱 나누기 S잖아. S가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나눌게요. 분수 지분은 복잡하니까. 그럼 7알파의 제곱 7 곱하기 4분의 16분의 7의 제곱 나누기 이걸 나누죠? 그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가 되니까 7의 세제곱분의 32가 돼요. 그럼 여기에 7의 세제곱 다 지워지고 이것도 7의 세제곱이잖아요? 없어지고 16분의 30 약분하면 2가 이 문제 정답이에요.